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정말 흥미롭던데요. AI 분야의 두 기업이죠. C3.ai하고 CoreWeave. 이 둘을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뭐랄까, 사업 모델부터 해서 성장성 또 투자 관점에서 어디가 더 매력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두 회사 다 AI 시장에서 주목받고는 있는데 가는 길이 참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AI 수혜주인 건 맞는데 그 방식이 아주 달라요. 이 자료들 보면서 각자 뭐가 강하고 약한지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죠. 좋습니다. 그럼 C3.ai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회사는 기업들이 AI 쓰는 걸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회사, 맞죠? 네, 맞습니다. 기업용 AI 알고리즘이나 모듈 같은 걸 만들어서 기존 시스템에 좀 쉽게 붙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료 보니까 2020년에 상장할 때는 42달러였는데 지금은 한 25달러 선에서 움직이네요. 네, 좀 내려왔죠. 특히 2023년에는 매출 성장이 6%로 좀 주춤했어요. 원인이 뭐였을까요? 자료에는 거시경제 영향도 있고 경쟁도 심해지고 또 요금제를 바꾼 것도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복합적이죠. 그렇군요. 그래도 다행인 건 주요 고객인 베이커 휴즈랑 파트너십을 3년 더 연장했다는 거네요. 매출의 30%나 차지한다면서요? 네, 그건 아주 긍정적인 소식이죠.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그 이후에요. 다시 성장세가 붙기 시작했다는 거. 오, 정말요? 네, 2024년에는 16%, 2025년에는 25% 성장. 이렇게 다시 빨라졌어요. 와, 반등했네요. 뭐 덕분일까요? 그니까 새로운 생성형 AI 모듈을 내놓은 거, 그리고 연방정부 계약들, 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이랑 파트너십 맺은 게 주요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2026년에는 한 15에서 25% 성장, 2028년까지 보면 연평균 22% 정도 성장할 거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성장 전망은 괜찮아 보이는데 재무 상태는 좀 어떤가요? 자료에 주가 매출 비율, PS가 7.5배라고 나오던데 이건 좀 어떤 수준이에요? PS 7.5배면 연 매출액의 7.5배 정도 가격의 주식이 거래된다는 건데 뭐랄까 이따 코어위브나 다른 고성장 기술주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좀 낮다고 볼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는 부담이 덜한 편이다. 그렇죠. 근데 또 한 가지 볼 거는 흑자 전환은 아직 좀 멀어 보인다는 점이에요. 생성형 AI 쪽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흑자 목표 시점을 뒤로 미뤘거든요. 투자를 늘리느라. 네, 그리고 내부자 매도가 매수보다 2배 많다는 것도 투자 심리에는 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왜 팔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C3AI를 정리해보면 강점은 정부나 대기업 파트너십, 신기술 도입, 그리고 자산 10억 달러에 부채 1.9억 달러면 재무 구조는 꽤 탄탄한 편이고 밸리에이션 부담도 적다는 거. 맞아요. 근데 악점은 계속 적자 상태라는 거, 경쟁 압박 그리고 내부자 매도가 좀 많다는 거, 단기적인 확 끌어올릴 모멘텀은 부족하다는 거,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히 정리해 주셨네요. 안정성이냐, 성장이냐, 이 사이에서 좀 고민하게 만드는 회사죠. 자, 그럼 이번에는 아주 다른 성격의 회사, 코어웨이브로 넘어가 볼까요? 이 회사는 시작이 좀 독특하더라고요. 원래 이더리움 채굴 회사였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게 참 재미있는 포인트죠. 암호화폐 채굴하다가 AI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으로 완전히 변신했어요. 우와, 변신 성공했네요. 2025년 상장가 40달러에서 지금 160달러까지 올랐다고 하니까. 그렇죠. 데이터 센터를 세계에서 33개로 엄청 늘리고 특히 엔비디아의 H100 GPU 있잖아요. 그거를 대량으로 확보한 게 컸어요. 그 비싸고 구하기 힘들다는 GPU요. 네, 그거 기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수요가 폭발한 거죠. 엔비디아나 시스코 같은 데서 투자도 받고 고객사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같은 정말 큰 기업들을 확보했고요. 그러면서 매출이 2022년에 1,600만 달러였는데 2024년에 19억 달러로 예상된다고요? 네, 정말 믿기 힘든 속도죠. 2년 만에 100배가 넘게 뛴 거니까요. 세상에, 성장 전망도 엄청나던데요? 2027년까지 연평균 105% 성장, 그래서 166억 달러 매출에 흑자 전환까지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PS가 16배로 C3AI보다 훨씬 높긴 한데 이런 성장세를 보면 또 이해가 간다는 평가도 많아요. 하긴 성장률이 저 정도면 그렇죠.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게 내부자 매수가 매도보다 19배나 많다는 점이에요. 이건 경영진이 회사의 미래를 엄청나게 확신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죠. 오, C3AI랑 정반대네요. 네. 게다가
이미 확보한 계약 물량, 그러니까 매출 백로그가 259억 달러 규모나 된다는 것도 엄청난 강점이고요. 와, 듣기만 해도 정말 뜨거운 회사네요. 그럼 코어웨이브 강점은 역시 AI 인프라 수요에 딱 맞는 사업 모델로 초고속 성장하는 거, 엔비디아 같은 핵심 파트너와의 협력, 대형 고객이랑 수주 잔고 확보, 그리고 아주 공격적인 확장 전략? 맞습니다. 반면에 약점은 역시 높은 PS 밸류에이션이랑 부채 비율도 9.9면 꽤 높네요. 아직은 대규모 적자 상태고 주가 변동성도 클 것 같고 공매도 비율이 높다는 것도 좀 신경 쓰이고요. 네, 정확해요. 리스크도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그럼 이제 두 회사를 비교해 볼까요? 전문가님 보시기엔 어떤가요? 정말 성격이 다른 두 회사라 투자자 성향에 따라 선택이 확 갈릴 것 같아요. 코어비브는 뭐랄까 압도적인 성장세와 모멘텀을 원한다면 매력적이죠. 근데 고평가, 부채, 적자, 공매도 같은 리스크도 감수해야 하고요. 좀 공격적인 성장주 투자자에게 더 맞을 수 있어요. 단기적인 고수익을 노린다면 코어웨이브 쪽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반면에 C3.AI는 성장 속도는 좀 느리지만 재무적으로 훨씬 안정적이고 밸류에이션 부담도 적고 또 장기 파트너십 기반이라 좀 더 꾸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죠. 중장기적인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는 조금 더 보수적인 투자자에게 맞을 수 있고요. 안정성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C3.AI가 더 나을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단기 고성장이냐, 모멘텀이냐, 아니면 안정성과 장기 성장성이냐. 이 기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것 같아요. 물론 두 회사 모두 AI 시장 자체가 워낙 빠르게 변하니까 사업 모델이 계속 유효할지, 재무 상태는 어떤지 꾸준히 지켜봐야 하는 건 당연하고요. 네, 오늘 여러분 자료 덕분에 C3.AI와 코어웨이브 이 두 AI 기업의 서로 다른 매력을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같은 AI 분야 안에서도 이렇게 다른 길을 간다는 게 참 흥미롭네요.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자신의 위험 감소 성향이나 투자 기간을 고려했을 때 이 두 기업의 특성 중 어느 쪽이 여러분에게 더 잘 맞는다고 느끼시나요? 단순히 좋다 나쁘다를 넘어서 나에게 맞는 투자는 무엇일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